접목을 시켜가지고 파트너님들이 할 수 있는 멘트들이랑 이제 시술시 고객님께 할 수 있는 설명 위주로 오늘 할 거고요. 그냥 이제 시술을 쌤들이랑 하면서 그냥 파트너님들도 이렇게 이거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것보다는 시술하면서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객님들께 조금 더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교육을 조금 하게 됐어요. 보통 쌤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고객님이랑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서 파트너님들이 샴푸를 할 때 시술 전 샴푸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하는가?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죠? 컨디션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컨디션을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가 뭘 하는 건지 이제 고객님들은 모발에 집에서 자기들이 상한 사람들은 알아서 나름대로 전부 다 관리를 하시는데 안에 아무래도 이렇게 쓰는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나 오일 이런 것도 다 모발 안에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쌓여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얘네들을 조금 더 강하게 제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샴푸보다는 되게 세정력이 높아요. 이런 것 세정력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만져보면 평소 샴푸 하는 거랑은 다르죠. 모발이 되게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샴푸들이고 그래서 모발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보다 더 강하게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모발 컨디션을 저희가 겉면으로 볼 때 제일 이렇게 확인하기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도를 확인하는 그냥 우리가 샴푸를 안 했어. 샴푸를 물 한번 뿌려보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근데 이미 제품을 또 바르고 오셨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되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샴푸하기 전에 상담만 하고 이분이 그냥 가실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 면을 갖다가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역방향으로. 이게 그냥 큐티클 층이 있고 없고를 갖다가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만져보면 어쨌든 모발이 조금 아무래도 얇으면 조금 더 맨들한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손을 꽉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샴푸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늠하고 이제 고객님이랑 상담도 어쨌든 다 시술 전 내역 오시기 전에 몇 년 동안 했던 시술 내역을 다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유치해서 상담력이란다. 손상도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약이 그리고 샴푸 하고 나서 이게 약 바를 때 보통 약을 중성 펌제 그리고 산성 펌제, 알칼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알칼리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알칼리 약을. 그런 알칼리 약이 조금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발 상태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마른 머리에 약 안 넣잖아요. 잘 안 바르잖아요. 물론 너무너무 급하면 넣기도 하지만 그냥 조금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좀 그런 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근데 고객님한테 이런 걸 설명해주면서 그러면 고객님이 이런 샴푸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아니죠. 그런 샴푸는 좀 평소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 솔직히 건강한 머리도 알칼리 이런 높은 샴푸를 쓰게 되면 되게 모발이 나중에 건조해져요. 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TS 샴푸 옛날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초록색. 맞아. 그것도 광고 엄청 많이 하고 두피 샴푸 그런 것도 한창 많이 썼었을 때 거의 고객님들 와서 보면 나는 시술나 거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샴푸하고 나오면 되게 머리가 나뭇가지처럼 딱딱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건조하고 푸석하다 이러면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고객님 혹시 두피 샴푸 나 지성용 이런 거 샴푸 좀 많이 쓰시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쨌든 시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고, 항상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이게 시술을 왜 하는 건지 이런 거 쌤들이 없어도 설명을 조금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잘 해줘서 고객님들이랑 뭐 물론 시시콜콜한 일상생활도 좋지만 머리하러 왔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했잖아요. 이 시술 전 샴푸 시 고객님께 전달할 수 있는 멘트를 한번 나름대로 적어볼까요? 지금 시간 내서 해라고 하면 안 할 거잖아, 그치? 샴푸 하면서 고객님 샴푸는 무슨 샴푸고 이 샴푸는 왜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어떤 시술? 지금은 샴푸, 지금 샴푸하고 있으니까 샴푸하면서 할 수 있는 멘트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 고객님 오늘 어떤 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치, 이제 펌이든 매직이든 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시술 전 샴푸가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이게 약간 제가 샴푸를 하고 있는데 샴푸실에서 그쵸, 맞아요. 네. 시술 전 준비 샴푸는 고객님 모발에 오늘 약재가 침투하기 조금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선생님께서 정확한 그렇게 어려운 단어 어렵지는 않지만 네. 조금 그렇게 딱딱한 단어를 쓰는 것보다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오늘 준비 샴푸 지금 이제 시술 전에 할 건데 이 샴푸가 고객님 그 집에서 쓰셨던 제품들 그냥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샴푸보다 세정력이 조금 강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샴푸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샴푸는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시술 전이니까 그냥 알칼리가 조금 높은 샴푸로 샴푸할 거예요. 근데 나가면 고객님이 쓰셨던 일반적인 컨디션이랑 다를 거예요. 머리 상태가. 이런 거 설명해주면서 그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맞잖아요. 정님 한 말도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들 멘트 조금 정해서 이렇게 고객님께 잘 말씀을 좀 드려놔 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샴푸를 하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머리가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이제 내 머리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뭐 혹은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네, 되게 보기에 푸석해 보였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부드럽고 찰랑대고 한다고 머릿결이 무조건 좋다고 펌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막 푸석하고 거칠거칠하다고 무조건 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해주시고, 일단은 딱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보이죠. 뭐 만져도 보고, 건강한 모발이랑 아래쪽이랑 만져도 보고, 그리고 빗질도 해보고, 손상된 머리인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손상된 머리인 거는 알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 정도면 펌이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를 조금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좀 빗질 정도를 좀 많이 보죠. 하고 끝에가 너무 상하면은 잘라내기도 하고 그 경계로. 근데 제가 조금 했었을 때는
눅진하고 이렇게 저 같은 머리 있잖아요. 얇은 머리는 당연히 조금 컬이 처질 수밖에 없고 좀 푸석푸석한데 곱슬기가 조금 있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좀 수분을 맞은 수분을 조금 어느 정도 채워넣고 클리닉을 좀 받쳐주면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발이 이제 상한 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높고 눅진한 머리, 그리고 하나는 좀 드라이를 좀 많이 해서 이 고객님이 좀 머리가 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엉겨붙고 좀 타고 이런 머리들 있잖아요. 뭐 타면 머리가 안 나오겠죠. 뭐 탔다기보다 되게 건조하고 푸석하고 좀 딱딱하고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눅진한 머리에는 펌을 잘 안 들어가고요. 매직을 많이 하지. 저는 그래요. 뭐 기술이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 있으면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 조금 단단하고 이런 머리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잡아줄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고객님들이 손질을 하실 때 좀 모양을 잘 잡아서 만들어내면 뭐 괜찮을 수 있다. 이 정도? 그럼 모발 일단 그렇게 컨디션을 보고 상한 부분에 보통 PPT 처리를 하죠. PPT 처리를 할 때 보면 이게 PPT 뿌리고 열 처리하잖아요. 이렇게 드라이를 하면 드라이를 하면 보통 이게 뜨겁게 열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건조를 해주는 거예요. PPT를 뿌리고 머리를 살짝 말려줘야지 얘네들이 이제 조금 PPT 뿌리면 끈적해지지 않아요. 보통 끈적끈적하고 뭔가 모발에 힘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보고 좀 손상도에 따라서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두세 번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고객님께 PPT 뿌릴 때도 고객님 PPT 들어갈게요. PPT 처리하겠습니다. 요것보다는 손상된 머리에 이제 단백질을 채워준다. 요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직 이제 약 처리를 할 때 약이 저희가 종류가 그래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한 머리는 그냥 플라스크 무조건 쓰고, 근데 이 플라스크는 아시다시피 염색모에는 닿으면 머리 바로 녹고, 저거 펌할 때 리스토어 건강? 그거 조금 많이 쓰는 편이고, 손상모는 조금 아래쪽에 PPT 처리를 하고 좀 손상모, 건강 손상 이렇게 약을 섞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복구 매직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조금 탈색모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PPT 처리를 듬뿍 해주고 나서 약을 다 써야 돼요. 전체로. 탈색머리인데 곱슬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항상 보면은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건강하고 여기는 눅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눅진해서 약을 약하게 써서 오래 보면은 뭐 괜찮고, 또 다려놓으면 솔직히 저거 단백질 또 바르잖아요. 하고 또 발라놓으면 괜찮고, 위에도 곱슬을 머리가 건강하니까 강한 약을 발랐어. 근데 여기 이 경계 부분이 항상 어중간하거든요. 이 강한 약이 내려와도 문제가 되고, 덜 펴지면 곱슬이 덜 펴지니까 여기가 울겠죠. 그럴 때는 약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약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다비님은 알 거고. 보통 저희가 순서가 건강하고 손상이 됐고 이러면은 건강한 머리 먼저 약 처리를 하고 나서 밑에 손상된 모발을 좀 바르는데, 이제 탈색머리나 되게 손상도가 엄청 심한 모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들어가요. 거꾸로. 저는 조금
뭐 리스토어 손상에 뭐 좀 단백질을 받쳐줄 수 있는 막 클리닉 케어 같은 거 조금 썼고, pH 밸런스 너무 알칼리 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굳이 막 알칼리 쪽으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산성 펌제나 뭐 중성 펌제를 써도 괜찮지만 저는 일단은 되게 그냥 리스토어 손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게 약하게 해가지고 여기 탈색물을 조금 올려요. 이까지 손상된 데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리고 나서 나중에 건강한 부분을 바르면서 밑으로 살짝 약이 내려와도 얘네들이 팍 안 녹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pH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틈틈이 그 경계는 좀 잘 봐주면서 pH 밸런스랑 PPT랑 그걸로 좀 겸용해가지고 좀 중간중간 봐주고. 환원이랑 연화랑 뭐가 다른지 아실까요? 환원이랑 연화랑 차 있죠? 환원은 들어봤지? 환원제. 그치. 환원제 맞지. 환원, 연화. 이제 환원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모발의 시스템 결합을 끊어주는 것 자체를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연화는 우리가 아는 연화, 그냥 매직을 하려고 이제 머리를 조금 어느 정도 강하게 알칼리를 써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게 이제 연화인데, 항상 이 환원 작업을 거쳐야지 연화가 되는 거죠. 이 차이. 굳이 아래쪽에 손상된 머리는 연화를 볼 필요가 없어요. 탁사. 왜냐면 이미 얘네들은 과하게 이미 환경 자체가 알칼리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가 줄줄 늘어나는 머리인데, 거기다가 굳이 강한 약을 바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중성 펌제나 그 산성 펌제를 쓰기도 하죠. 걔네들을 좀 쓰면은 모발이 좀 땡땡해지거든요. 연화랑 반대로 좀 경화된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연화 보는 그 테스트 방법이 달라요. 왜냐면 모발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연화 볼 때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뭐 늘려보는 거. 요즘에 근데 늘려보는 거 잘 안 쓰죠. 쭉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이미 여기 손상된 머리는 물만 적셔도 쭉 늘어나요. 그리고 가마보기. 그냥 빗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마보기. 그렇게 해서 좀 연화가 얼마나 됐는지 탄력도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매듭 찍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편해요. 매직할 때. 딱 매듭을 지어가지고 보면, 묶어놓고 보면은 한 3초 있다가 탁 이렇게 떼면은 얘네들이 풀리면 연화가 아직 덜 된 거고, 그냥 잘 붙어 있으면은 이제 연화가 된 거고. 그리고 접어보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벌려보기는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약을 바르고 어느 정도 좀 연화가 되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쭉 늘어나요. 그리고 되게 조금 베테랑이신 분들은 이제 냄새도 난다고 하는데, 사실 만져보고 알죠. 만져보는 거는 이제 좀 눅진한 감이라든지 이렇게 만져보면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세워보기는 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매직할 때는 빗질해서 매직. 맞아요. 빗질하기 빠졌다. 맞아요. 빗질하기. 곱슬 심한 분들은 그래서 연화 바를 때도 그 꼬리빗으로 바르잖아요. 연화 훨씬 더 잘 가지는 거 알죠? 네. 이제 뿌리 쪽에 조금 더 촘촘하게 잘 들어가잖아요, 약이.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한 두세 가지 병행하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시술하면서 그 담당 선생님이랑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연화 볼 때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네이프, 그러니까 구간별로 네이프, 탑, 사이드, 왜냐면 바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같은 모발이라도 여기 건강한 부분, 손상된 부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도 확인을 좀 하고, 그러면 산성펌제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보냐, 보통 컬을 감아봐요. 컬을, 그게 이제 연화랑 다르기 때문에 로트로 테스트를 하고, 이제 탄력도나 이제 컬의 크기를 보고 테스트를 보고요. 약이 잘 나왔으면은 이제 버퍼나 pH 뿌리고 샴푸를 하죠. 버퍼는 뭐냐면 이제 pH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고, 버퍼는 제가 알기로 좀 제거해주는 역할? 알칼리를 아예 그냥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확인, 어쨌든 이렇게 후처리제는 보통 약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약을 싹 걷어내고 난 뒤에 이제 골고루 뿌려주시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샴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잔류 알칼리들을 제거를 꼭 해줘야 되는 게,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알칼리가 모발 안에 계속 잔류를 하면 모발이 되게 푸석하고 건조해지거든요. 그 부분을 고객님께 꼭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케어가 왜 필요하냐, 우리 상담할 때 나중에 파트너님들도 그 상담을 할 때 케어, 고객님 이거 시술 병행 클리닉인데 이거 하셔야 돼요. 케어를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 pH 밸런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자를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책자에 보면 진짜 나 이 샵에 와서 좋은 게 이거 책자 그림.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그냥 말로 들었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이렇게, 고객님 보세요. 알칼리화가 되면 큐티클 층이 이렇게 다 찢어져 있어요. 다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란 말이죠. 다 열려있으면 당연히 오늘 넣어놓은 그 염색이나 아니면은 뭐 펌 같은 것도 다 많이 늘어진다고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는 역할을 해준다. 어디 갔지? 나 이거 맞는데. 이렇게. 보통 약을 쓰면 이런 알칼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얘네들을 그때그때 pH 밸런스를 써가지고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요것만 설명을 해줘도 나중에 이거 약을 하고 나서 뿌릴 때 고객님 pH 밸런스, 이거 밸런스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러면서 그냥 그런 케어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 나중에 단가 올리기도 편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샴푸를 할 때 밸런스 뿌리고 샴푸할 때 막 하는데 모발 쪽을 이렇게 세게 비비면 안 돼요. 이미 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이렇게 지금 아픈 상태란 말이죠. 다 열려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강한 마찰을 주게 되면 얘네들도 아프고 또 샴푸하면서 되게 생각보다 손상이 많이 가서 좀 샴푸를 해도 이렇게 결을 잡아주면서 샴푸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모발이 건조할 경우에는 이제 수분 클리닉을 넣어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술 전에 넣을 건지, 그러니까 열 처리 전에 넣을 건지, 열 처리를 하고 나서 중화를 하고 마무리 때 넣을 건지, 이거를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좀 건조하다, 그리고 컬이 조금 처지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시술 전에 더 넣는 편이거든요. 얘네들을
모발에 이제 수분을 조금 넣어줘서 얘네들이 처지는 머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처지는 머리 같은 경우에 수소 결합으로도 얘네들이 좀 더 강하게 걸어주는 거죠. 수소 결합.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수분을 채워주고 들어가면은 수소 결합이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술 전에 좀 건조한 모발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고, 마무리 때는 스파실에서 조금 가볍게, 제 거 클리닉제로 가볍게 마무리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고객님이랑 이제 시간 계산해가지고 상황이 이제 조금 그러면 시술 전에 좀 넣을 수도 있고, 지금은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뒤에 넣을 때도 있고. 시술 병행 클리닉, 이건 무조건 넣는 방법.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봐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거 끝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컬을 말아야 되잖아요. 클리닉을 하고 나서 컬을 말면 이제 머리가 좀, 보통 컬이 잘 나오면 수분을 좀 말려가지고 수분 없이 들어가기도 하고 열을 조금 적게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 컬이 잘 나오냐 안 나오느냐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물론 컬 테스트도 보고 상담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머리가 충모, 파상모, 직모 이렇게 있는데, 충모가 이제 심한 곱슬머리잖아요. 곱슬머리는 무조건 컬이 잘 나와요.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대신에 단점이 되게 부시시해요. 그래서 좀 부시시한 거를 잡는 쪽으로 시술을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초점을 좀 맞춰서 하고, 파상모, 반곱슬인데, 이제 반곱슬도 되게 종류가 그래도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그냥 통상적으로 컬이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네들은 그냥 뭐 말면 그냥 그 정도대로 나오는 편. 그리고 직모는 컬이 진짜 안 나오거나 컬이 잘 나오거나, 둘 중에서 하나인데, 얘네들은 좋은 거는 이제 직모다 보니까 부스스한 거는 덜해요. 내가 시술을 하면서 막 강한 손상도를 주지 않는 이상 부시시한 거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컬이 오래 유지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아냐. 컬이 유지가 오래 가면은 그래도 조금 펌이 그래 좀 잘 나오는 건데, 펌을 마지막으로 한 지가 언젠지 저희가 이렇게 딱 볼 때, 보셨어요? 와가지고 볼 때 컬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그분은 펌을 해놓으면 오래 가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고객님한테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님, 펌 잘 나와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솔직히 처음 본 디자이너보다는 고객님들이 더 잘 알아요. 쌤, 저 진짜 컬 잘 안 나와요. 컬 진짜 루즈하고 맨날 이렇게 쳐져요.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편. 플러스 컬 테스트까지 조합을 해서 로트 선정이 들어가는 건데, 와인딩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강한 C컬이 몇 바퀴일까요? 강한 C컬. 그냥 딱 강한 C컬 하고 이제 작업편은 매직 작업하고 하면은 딱 괜찮게 나오는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모 같은 경우에는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펌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진짜 정석대로 한 바퀴 반을 말면 너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덜 말아도 괜찮아요. 한 바퀴 정도? 그냥. 그리고 좀 처지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반을 말면 처지니까 그러면 두 바퀴를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웨이브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뻗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수분 조절이랑 좀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 뜸을 좀 잘 들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열 넣는 거, 이거는 제가 그냥 제 기준에 적어놨는데, 이거는 파트너님들도 자기만의 기준을 조금 나중에 디자이너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한 머리 열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연화를 어느 정도 보고 좀 열을 그렇게 오래 넣는 편은 아니라서 120도에 한 4, 5분 이렇게 넣고, 손상된 모발 같은 경우는 수분이 있으면 열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분 없이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바짝 말리고 그냥 열보호제 같은 거 뿌려주고 파지에 오히려 그냥 조금 촉촉하게 물을 적셔가지고 들어가는 편이지, 손상된 모발에는 수분기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머리도 머리 금방 말리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안에 그래도 모발 안에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냥 너무 오히려 덜 말리고 들어가면 열도 오래 넣어야 되고, 그럼 그 과정 중에서도 머리가 좀 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리고 전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거 컬이 처지고 펌이 잘 안 나오는 머리일수록 수소 결합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수분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곱슬머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도, 열이 없어도 웨이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열보호제 좀 뿌려주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펌 할 때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되게 많아야 되는 머리 말고는 보통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U자라인. 빌드 펌이나 뭐 레이어드 펌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고객님들이 손도 잘 안 갈 뿐더러 디자인 쪽으로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은 볼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짝 이까지, 귓선까지는 무조건 말죠. 거의 요 정도로 말고 뒤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라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말아주면 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뭐 와인딩을 하던지 그렇게 할게요. 그냥 드라이 하는 거랑 그냥 똑같아가지고 여자들 드라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면 돼요. 한 바퀴 반, 두 바퀴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웨이브가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말면서 이 정도 남았으면은 몇 호로 말아야겠다, 한 바퀴 반 들어가려고 하면은 몇 바퀴 말아야겠다, 이런 거 이제 좀 계산해서 들어가면 되고, 마무리 때 이제 중화, 핑컬 중화, 로트 중화, 뭐 풀어서 중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딱 보면은 풀면 탄력도가 조금 보이고 이게 처지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로트 중화를 하면 되고요. 로트 중화도 조금 작은 거 해가지고 말고 좀 괜찮네 하면은 그냥 정석대로 그냥 뭐 핑컬이나 아니면은 딱 그 로트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게 좋대요. 그러면은 뭐 굳이 그런 처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위치를 잡아서 이게 머리 말릴 때 히피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 그대로 그냥 털어서 말려가지고 잡아만 주면서 말리면 되고, 제품력으로. 그리고 뭐 빌드 펌이나 뭐 레이어드 펌이나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돌려서 말리고, 또 접어서 말리는 거. 접어서 말리는 게 뭔지 알아요? 접어 말리는 거. 이거는 머리가 엄청 많이 처지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방법인데, 모양 그대로 접어주고 열 주고 하면은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방법도 괜찮고, 리치 잡아서 구겨 말리기. 그리고 마무리 때 항상 이거 앞머리 그루프 말아주잖아요. 그거 말기 전에 조금 앞머리도 바로 말기보다 뿌리가 좀 많이 돌아가 있는 상황이면 뿌리 방향을 조금 잡아주고 나서 그냥 앞으로 이렇게 큰 거 말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너무 많이 살리면 방향을 잡아놔도 얘네들이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휘거든요. 다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서 이런 거 좀 설명해주고, 제품 추천. 그리고 제품 바를 때 이거 제품 보통 설명을 잘 안 해드리잖아요. 할 때 내가 만약에 스타일링을 하면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조금 고객님한테 어필하고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고객님들 마무리 스타일링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제품 없이 마무리하는 거랑 그냥
마무리하는 거랑은 되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제품 같은 것도 테스트란다. 좀 추천을 좀 잘 해주시고. 너무 빨리 끝났네. 늦게 했는데 빨리 끝났네. 아, 맞다. 그래. 아까 시술병행 클리닉 무조건 넣는 방법. 이거 앞에.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디자이너 될 때 이제 여기 와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클리닉 이거 맨날 어떻게 넣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는 넣어놨는데요. 이제 애초에 클리닉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클리닉은 무조건이야. 클리닉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이야. 고객님한테 이제 내 선택권 범위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건데, 고객님 그래서 케어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고객님 이런 아까 전에 데미지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거 밸런스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 더 비싼 클리닉도 있어요. 저희가 클리닉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종류의 클리닉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필수이기 때문에 시술병행 클리닉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조금 더 하시고 싶은 클리닉 이렇게 또 여쭤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선택권을 이제 내 프레임 안에 씌워가지고 고객님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쌤들 조금 뒤에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어떻게 시술이 들어가는지 그때 막 총괄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상담을 나중에도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들도 그냥 내 기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이 선생님이랑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하는 멘트들을 갖다가 이제 좀 똑같이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멘트들을 만들어서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머리 하러 와가지고 일상적인 대화도 좋지만 이제 머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막힐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이 뭘 물어봤는데 이거 뭐지? 할 때는 그냥 쌤들한테 토스하면 돼요. 그거요. 나중에 그거 선생님께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게 고객님들도 네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가 있지만 이제 디자이너가 그렇게 하면 좀 부끄러운 상황은 되겠죠.